확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요번에 글을 보면서 원장님들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피드백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계속 잘 쓰시도록 말씀만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글을 쓰실 때요, 누구를,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가? 그래서 누구를 당길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장님들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 관점이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설정을 하시고 일관성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을 한번 다 쓰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서 이 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은 검토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래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가끔은 아니고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의 일만 쭉 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왜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어도 막 그렇게 써요. 근데 막상 그걸 듣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분야로 가서 뭐 자기도 배워가는 그런 걸 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너무 한 분야에서 오래 해가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어떤 글을 쓴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또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학부모하고 상담을 해왔고 또 윤 선생과 함께 하면서 너무 익숙해진 어떤 지식들, 어려운 거지만 그게 이제 원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쉬워진 그런 지식과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용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글을 읽는 학부모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뭘 어려워하는지 항상 어려워할까 안 어려워할까 이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문장을 쓰시고 워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 관점에서 글쓰기. 근데 이 관점은 어쨌든 원장님들이 학부모가 이 글을 읽고 우리 학원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관점을 항상 고민해 주세요. 동료 원장들도 아니고, 동료 선생님들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니고,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이 글을 읽고 편안하게 느낄 것인가, 정보를 얻을 것인가, 또 여기에서 나를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면서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도요, 전체를 다 당길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서는 엄마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학부모를 당기기 위해서 어떤 뭐 학습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장님이 학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원을 보낼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보내야 될 학원이 어딘가를 좀 찾아보는 학부모.
그런 학부모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학원을 찾아가는데 어디가 있을까 하는 알아보는 그런 학부모가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학부모의 관점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 학부모가 아니라 원장님 학원과 교수와 공부방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 관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글을 쓰시면서도, 그리고 글을 쓰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도 그러한 관점이 적합한지 한번 항상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요번에 글을 쓰면서도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글을 썼어요. 예를 들면 음, 어디 갔죠?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서 들어갈게요. 전체 보기. 여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원장님들 바뀐 그 모습 관련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원장님들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원장님들의 모습을 그려드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원장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아, 나도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설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블로그를 하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변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뭔가 가르치는 듯한 형식으로 쓰다가 아,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막 바꿨어요. 문장들을 다. 그래서 원장님들도요, 쓰실 때 학부모가 학부모의 공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학부모가 나의 글에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설정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면, 글을 훨씬 더, 쓰실 때 수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죠. 네, 일단은 원장님은 키워드에 관련된 감을 좀 잡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다 공부 글쓰기 수업 이것도 보시면 글쓰기 수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문장에 다 넣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장님 굉장히 그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고 이제 녹여내시는 거에 대한 감을 잡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던 글이었고요. 이제 원장님 이렇게 지도 찍기 이렇게 찍으시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찍기 하셨고 네이버 기능들도 아주 충실히 잘 활용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색을 넣었더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조명이요 아주 좋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원장님들도 한번 음, 내가 찍을 때랑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명 굉장히 밝게 해가지고 선명하게 예, 사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는 좀 이렇게 밝게
주셔야 뭔가 글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밝게 가고 또 여기에 보이는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학원에 어떤 것들을 하실 때 나중에 뭐 학원을 좀 꾸미시거나 그러실 때도 이제는 사진을 찍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어디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 올릴 법한 어떤 포토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글소를 할 때 조명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밝고 아주 분위기 좋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거 좀 고민하시고요. 보실 때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조명이나 굉장히 밝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그 연출된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오늘 내용을 보면 여기 재미를 느껴보세요. 뭐 쭉 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글의 어떤 글의 방향이 글의 내용이 학부모들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신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학습 OT를 할 때 이 글만 보여주시고 아니면 링크 보내주시고 이 글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는 아이들 대상으로 쓴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원장님이 의도하신 바인지 아닌지가 더 궁금했어요. 원장님이 아이들을 위한 쓰신 글인지 학부모를 위해서 썼는데 이렇게 된 건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원장님이 의도하셨다면 진짜 잘 나왔어요. 네. 어떠셨나요? 의도하신 걸까요? 학부모예요. 네. 그래서 제가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아이들한테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이런 표현들 그리고 쭉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한테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쓰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과연 원장님이 의도했던 바가 맞느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좋고 나중에 한번 학부모들을 위한 글을 또 한번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네, 이제 금초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초 원장님도 이제 영상도 이렇게 잘 삽입하셨고요. 아이들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캡션들, 이미지에 대한 설명 넣으신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용구 활용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습니다. 자,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 요거의 캡션 내용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미지가 이 글 주제에 맞는 이미지다라는 것을 계속 네이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원장님이 생각했던 키워드를 좀 넣으셔가지고 설명을 넣으시라, 캡션을 채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폰트 사이즈가 좀 작아요, 원장님.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PC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PC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기서 보기엔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줄바꿈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일단 줄바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빨리 끊으시면 돼요. 중학교 수행평가 대비에 띡 끊고 완벽한 윤선생 초등 라이팅 교재들 아니면 수행평가 대비에 끊고 윤선생 초등 라이팅 교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빨리빨리 끊어주시면 의미 단위로 끊어주시면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줄바꿈 그리고 아, 네. 여기 이제 쭉 라이팅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어 시작 시기입니다. 라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마무리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본문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분명히 원장님한테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뭔가 왜 이 말을 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뭐 한두 문장 정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거 다음에 여기로 간 원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여기까지 라이팅을 포스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중간에 왜 이제 이 말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글을 딱 읽었을 때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이런 이야기가 왜 하시는지 알겠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글의 일관성의 관점에서도 이게 조금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에 설명을 좀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의 원장님. 아이들의 열공하는 사진은 거의 진짜 잘 올려주고 계세요. 네. 자, 이제 원장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실 영어 라이팅 수업 여기에 보면 이걸 왜 넣으셨을까요? 어, 부마초 캠퍼스 라이팅 수업. 아마 이게 키워드로 넣고 싶으셔서 앞쪽으로 빼신 것까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셨으면 여기 본문의 그 내용들이 아 과제 제목 아 아하 우리 교습소 우리 공부방이었는데 그러면 네 그거를 적절하게 과제 제목은요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제 제목은 그거는 그 글의 주제를 그렇게 갖고 가란 말씀이었지 제목을 꼭 그 내용을 꼭 박아서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그 제목에 잘 녹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윤선생 우리 집안 영어교실 부마초 캠퍼스 라이팅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띄워주세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띄어쓰기 안 하시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좀 너무 숨이 차요. 한 번에 읽기가.
자, 그리고 소제목, 이렇게 빨간색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뭐 다른 색깔을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소제목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해서 변조를 주시거나, 여기 빨간색보다는 여기 뭐 파란색으로 넣으시고, 여기 빨간색 쓰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가독성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리틀, 리틀 부마라는 그, 아,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키보드가 익숙치가 않네요. 지금 리틀 부마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이 리틀 부마가 뭘까요? 예를 들면, 봉봉쌤이 하시듯이 우리 봉봉이도 이렇게 하는 어떤 애칭일까요? 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리틀 부마 하면 작은 부마인데 뭔가 부마가 뭔지를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쓰셨으면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팅 시트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아, 그, 그 라이팅 시트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좀 라이팅 시트를 조금 크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학부모들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를 크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 쓴 내용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해서 어, 그 라이팅 시트 활동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다 베풉니다. 음. 네, 여기서 발음 규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윤 선생과 켈리 원장 다 베풉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는 다 베풉니다. 가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이 표현에서. 윤 선생과 켈리 원장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완전 학습을 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다양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뭔가 베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이 베푼다는 느낌이 뭔가 진짜 아낌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느낌인 거는 알겠는데 학습과 잘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학습과 연결이 잘 안 돼서 학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좀 학부모가 봤을 때도 같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 양원님. 네, 양산 양원장님도 폰트가 한 폰트 1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16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을 이렇게 양산 양원장님도요 아주 밝게 잘 찍어주셨어요. 사진을. 이거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 진짜 아이들이 빼곡하게 쓴 이 느낌 좋죠? 이런 느낌. 이런 거 아주 잘 넣어주셨고요. 실제로 아이들의 글씨체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좀 하나로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천초 윤 선생 영어 우리 집안 영어 교실 예스 엘리쌤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우리 집의 영어 교실 양호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아, 예를 들어서 윤 선생 영어 교실 가촌초 윤 선생 영어 교실 윤 선생 영어 우리 집의 영어 교실 하고 우리 집의 영어 교실 양호 캠퍼스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좀 이거를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촌초 앞에 있는 우리 윤 선생 우리 집의 영어 교실 양호 캠퍼스에서는 양호 캠퍼스의 예스 엘쌤입니다. 우리 그 양호 캠퍼스에서는 어떻게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키워드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키워드를 쓰시더라도 본문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가 녹여놔져야 돼요. 이게 딱 읽고 문장이 어색하다 느끼면은 벌써 학부모 머릿속에 물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거를 좀 합쳐서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장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빈 양식을 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얘는 좀 뭔가 쓴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아이들이 좀 빈 양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써져 있는 양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공부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이 양식이 너무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갖고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셔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꽉 차 있는 느낌이 나야 이 글을 읽고 이 사진을 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는 좀 채워진 양식의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봉봉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글 전체 내용에서 윤 선생 라이팅의 강점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아이들의 어떤 학습 과정이 잘 보이는 열공하는 정말 뭔가 쓰고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 아주 잘 해주셨고요. 또 이제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내용도 이런 것들 잘 넣어주신 거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뭐 글은 굉장히 잘 올라오셨어요, 수준이.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꽤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윤 선생은 라이팅 교재도 엄청 많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교재가 많은 듯한 느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줄바꿈의 이슈가 있었는데 네, 여기 요거 그래서 동기부여 진심인 끊고 선생님이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좀 빠르게 끊어서 가시면 이렇게 줄바꿈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 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에서 하나 더해서 근데 지금 바꾸셔도 돼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보다도 그거에 더해서 구조화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연초에 조사를 할 때 학부모들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국내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에세이를 쓴다거나 뭔가 그런 이제 유학을 간다면 그런 걸 쓰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규칙에 맞는 그 구조화된 글쓰기, 보고서 같은 또는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화된 글쓰기에 대한 니즈가 그런 거를 학습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좀 더 뎁스를 들어가서 학부모를 구조화된 글쓰기를 한다. 윤 선생은 이거를 가주시면 학부모를 설득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글의 구조를 짜며 생각하는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글쓰기를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 느낌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라이팅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한테 어필하는데 훨씬 더 매력 포인트를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그린 원장님. 대구 그린 원장님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네. 원장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인터뷰 같은 느낌의 글이 되어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식 괜찮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특징이 정말 아이들이 쓰는 것도 많고 굉장히 뭔가 빽빽한 활동들이 있구나. 학부모들이 결과물을 받았을 때는 여기 진짜 학습 많이 시키겠구나 이런 느낌 들겠더라고요. 이런 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문제에 대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굳이 요거를 쓰셨는데, 이제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라는 느낌을 가지셨는데, 굳이 이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소제목 기능은 소제목으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요거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형식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이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가니까 뭔가 인터뷰 같은, 그래서 중고등 내신 서술형에서 나오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것도 바꿔주시면 인터뷰 형식으로 굉장히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모바일에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실 게 이거 줄바꿈 안 되면 아마 이게 끊겨서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간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빠르게 끊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줄바꿈과 들여쓰기가 이제 본문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간에서 끊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기서 한 칸 들여쓰기를 하셨어요. 굳이 블로그에서는 들여쓰기 할 필요가 없이 왼쪽으로 딱 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붙이시고 여기는 중간에 문장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줄바꿈 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도가 아마 의도와는 달리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거를 좀 바꿔주시고요. 너무 빽빽해 보이는 느낌이시라면 오히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칸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한 칸 정도 더 엔터를 치셔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것도 소제목처럼 인용구를 딱 해주시면 정말 인터뷰 같은 느낌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인용구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글을 보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선 신저 엑스포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원장님 영상 보면요. 영상 보다가 재밌었어요. 이 아이들이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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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예, 아이가 쓰고 나면 이렇게 하는 리액션 너무 좋아요. 이 리액션. 제가 왜 이거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학부모들의 특징이 좀 옛날 같지나 옛날에 비해서는 뭔가 자기 자녀한테 뭔가 반응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를 학부모한테 보여준다? 이거 괜찮은 느낌입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나중에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원장님들 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에 담겨서 학부모들한테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는 정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한 번씩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글쓰기 중에서도 정말 타겟을 뾰족하게 해서 저학년 글쓰기에 타겟을 맞추신 것도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고학년도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 문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연결이 좀 어려웠고 요 내용은 또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랑 합쳐서요. 요거 앞에 요 문장이 오히려 실력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선초 1, 2, 3학년 영어 글쓰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니까 문장이 좀 뭔가 여기 갔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넣으시고 이걸 넣었으니까 굳이 요것들은 요것들은 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이 문단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합쳐서 이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바꾸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코딩, 인코딩 영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설명은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사실 디코딩과 인코딩 이렇게 보면 이 글로만 이해를 잘 안 되는 부면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라고 하고 요거를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요거를 부가적으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궁금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 꼭 봐.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그 영상을 보도록 하는 지시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져가시면, 그렇게 갖고 가시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영상도 보일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평 삼성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토평 삼성 원장님도 정말 한 번 하시면
끝까지 꾸준하게 결과를 보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칭찬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은요, 체계적이고 아주 밀도 있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셨어요. 정말 뭔가 체계를 잡아서 아주 밀도 있게 수업을 한다라는 느낌을 글을 통해서 주신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딱 한 가지, 원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점에서 좀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새 단어 학습과 생각의 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영어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뭐 대학생이든 뭐 대학원생이든 요것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타이틀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한 가지 챕터를 본 그런 느낌이거든요. 학부모한테는 뭔가 학부모는 이런 건가 보다 하지 여기서 뭔가 혹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학부모 관점에서 표현을 바꿔주세요. 생각의 조직화 뭐 이런 것들은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 정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시라. 물론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 관점에서 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괜찮았어요. 요거는 괜찮았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는 요거 그대로 갖고 오셨거든요. 저는 이거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거를 좀 표현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또 잘 표현을 바꿔주셨어요. 논리적인 생각 습관을 기르기. 또 근데 이제 3번에 가면 이렇게 쓰셨는데요. 3번은 내용을 다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아이디어 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이디어 맵이란 아이템만 부각되는 그런 느낌과 보시면 다양한 보완 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보완 활동. 그래서 다양한 보완 활동 이렇게 들면 학부모들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맵을 이용한 뭐 문장 완성 뭐 좋은데 실제 글쓰기를 완벽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벽한 문장으로 글쓰기를 위한 문법 학습 아이디어 맵을 활용한 문장 뭐 실제 글쓰기와 그다음에 완벽한 문장으로 글쓰기를 위한 문법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포괄하면서도 학부모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 저는 이걸 바꾸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뭐 약간 아카데믹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체계를 잡은 그 느낌 같은 느낌을 주기에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기보다는 저는 요거 표현을 학부모가 봤을 때 좀 바꿔주시라. 라는 학부모가 좀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로 조금 고민해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표현들을 바꾸는 데까지 좀 시간이 부족하셨을 수는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셔서 시간 두고 고민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글의 내용에 있어서는 진짜 밀도 있게 학습을 시키는구나 그 느낌을 주기에는 정말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5분만 쉬었다가 인스타그램 내용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3분이니까요 58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오셨으면 2 한 번씩 올려주세요. 2. 네, 자리에 오시면 채팅창에 2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로필 가볼게요. 여기 프로필 탭에 가시면 일단은 여기에 보면 이제 원장님들의 학부모들을 땡길 수 있는 소개 페이지가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프로필 채우기 했고 여기 링크 한번 그 채우기 했었잖아요. 요 링크 멀티 링크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챙길 건가 이것들을 넣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 왜 좀 채우면 좋을까요? 왜 채우면 좋을까요? 원장님들 채팅창으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채우면 좋은 것. 채우면 좋은 것. 뭘까요? 일단은 이 프로필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장 소개, 네, 학원 소개, 원장 소개를 넣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더해서 여기를 통해서는요,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시물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물론 여기에 고정을 할 수는 있지만, 주요한 고정을 할 수 있지만,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딱 고정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 아주 계속 제공할 정보들을 여기에 딱 박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물론 여기에 띄워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기 프로필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팔로잉을 해야 될까? 라를 고민할 때 여기 소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정보를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엔 뭘 넣으면 좋을까? 한번, 원장님께서 지금, 신원장님께서는 학원 소개, 원장 소개, 또 어떤 것들이 넣으면 좋을까요? 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구정희 원장님 거 볼게요. 네, 도심학원 원장님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단은 이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벤트.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그리고 여기 또 이벤트. 그 다음에 오는 길. 오는 길이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그냥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오시도록 되어 있죠? 여기 지도 찍은 다음에 여기 앞에 사진도 이렇게 보이시도록 할 수 있고, 이벤트도 한번 볼까요? 어, 우수 캠퍼스가 됐다는 거 보여주셨고요. 그래마 수업.
1이 영어, 습은, 네.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 형식으로 구성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예를 들면 여름방학 특강 같은 거 들어가면 넣어도 좋으시고요. 이벤트 소식, 방금 말씀하신 원장 소개도 넣으시고, 학원 소개도 넣으시고, 오시는 길,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에요. 음, 여름방학 특강 넣었죠? 그 다음에 GMB 영어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학부모 세미나 관련해서 오는 길.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설 소개, 원장 소개, 소리 영어란, 시설 소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 하나만 넣으셨네요. 원장 소개. 원장 소개도 한 페이지로만.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소리 영어는 이제 이거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드셨어요. 네, 이 원장님은 좀 다른 거 보면 이게 로고처럼 되어 있어요. 로고처럼. 아마 이제 스튜어디스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비행기 이미지를, 책의 이미지를 넣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카드뉴스 형식이나 그 타이포 중심의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꼭 시그니처처럼 넣은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 가져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수업 모습, 방학 특강, 티오, 교사 소개 한번 볼까요? 원장 선생님과, 네.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미지, 그림으로 해서 표현하셨죠? 시간표와, 여기는 진짜, 굉장히 많이 넣어주셨어요. 뭐 주차 안내까지. 요렇게 주차 안내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여기에는 어떤 정보를 넣으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도 꼭 한 번씩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학원 소개, 원장 소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다 대부분 넣으셨던 게 오는 그 학원을 찾아오는 길, 교수소를 찾아오는 길, 공부방을 찾아오는 길 이거 한 번씩 꼭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아이디어들 보시고 원장님들도 하나씩 채워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음.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요걸 딱 눌러요. 그럼 만들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뭐 스토리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이시죠? 네, 스토리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거 말고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스토리를 먼저 만드세요. 스토리를 먼저 만드시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진이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 장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 장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선택 보이시죠?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의 오른쪽에 보면 그 동그란 표시가 보이죠? 하나씩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가면 제가 이거 테스트 하려고 어저께 사진을 찍었어요. 요래 넣었어요. 여기에서는 뭐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시 할게요. 저는 한 장씩 할 거예요. 한 장씩.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요거.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하나씩 오른쪽에 보면 하나씩 있죠. 요거를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꾸미기 여러 가지 꾸미기들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재밌겠네요. 완료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그 위치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윤 선생 빌딩 넣을게요. 그럼 여기 있죠? 위치는 딱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하면 링크를 넣을 거예요. 여기 링크 삽입도 돼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한번 넣어볼게요. GSE 선생님 완료를 넣으면 여기에 또 블로그 링크가 삽입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여기 뭐 친한 친구, 뭐 사람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스토리만 할 거예요. 스토리만 그냥 완료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 보이시죠? 가운데 스토리 하이라이트 이거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거 있죠? 8월 보이시죠? 요걸 눌러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 하이라이트 제목 윤 선생 본사 뭐 넣을게요. 소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커버 수정 보이시죠? 커버 수정 한번 들어갈게요. 커버 수정 들어가면 여기서 사진을 아무거나 넣어볼 수 있어요. 저희 둘째 꼬맹이에요. 뭐 요렇게 요거를 커버로 하겠다 하면 요게 커버가 돼서 완료. 여기 보시면 윤현생 본사 보이시죠? 이 커버라는 거는 여기 하이라이트에 보여지게 되는 커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콘 같은 느낌이에요. 눌러볼까요? 윤선생 빌딩 한번 눌러볼게요. 위치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한번 눌러볼까요? 블로그도 한번 눌러볼게요. 방문하기. 어? 제가 아하 링크를 잘못 넣었어요. 링크를 아카데미 2자를 뺐네요. 뭐 그렇게 해서 링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안 들어오는 스토리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 선택 다양하게 넣고 다음
다음, 하나씩, 다음, 신규, 방금 만든 스토리가 어디 갔을까요? 왜 안 뜨지? 하나네. 이거 같은 걸로는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저께까지는 됐는데. 이런 삭제.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뭐, 빙수,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요, 아까 전에 제가 커버 사진 넣는 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버 이미지는 뭐 미리 캔버스든 아니면 파워포인트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요, 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해오신 잠깐만요. 오늘 이제 마치 이후에요. 원장님들께서 그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를 한 번씩 쫙 해보세요. 쫙. 그 게시물들을 한 번씩, 그 하이라이트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스토리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채우실 수 있는 분들은 채우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딱 하나만이라도 먼저 만드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였네요. 음, 보시면, 이렇게, 어,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컨셉을 갖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로고 만들었죠. 로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떤 게시물이든 여기는 확실하게 컨셉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박싱해 놓은 것들이 계속 보이죠. 이 로고도 들어가 있고, 로고 계속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사진의 각도나 어떤 그 조명의 그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 한 내용들이 대부분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뭔가 그 게시물을 올리실 때도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진으로 올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색감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느낌이 좀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컨셉 있게 이렇게 가도록 계속 고민을 해 가시면서 인스타그램을 채워 나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원장님들 하시다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고, 어, 이번에 하실 때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공부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모임은요, 22일 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 영어과 관련된 마지막 모임이 22일 날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마지막 과제도 열심히 해주셔서 꼭 많이 제출하셔서 동료 원장님들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 영어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셨으면 단톡방에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좋으셨던 것들 하나씩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회의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